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양성 판정을 받은 도민 3명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임용고시에 지원한 친구 몰래 원서 접수를 취소한 20대 동창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 아이디로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임용고시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부안 마실축제가 또 취소됐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가 취소되면서 경기는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노인복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노인복지 분야에 예산 1,000억 원이 들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방역당국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일 오전 8시 기준 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55명으로 전날과 같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온 경남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도민 3명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북도는 이번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특별한 의심 사항이 있어서가 아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혜은 아나운서는 최근에 축제에 가본 적 있나요? 직접 가본 축제는 없는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줄줄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 김제 지평선 축제 개막식은 온라인으로 보기는 했습니다. 네. 1년 넘게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부안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마실축제 역시 또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줄줄이 취소가 되니까 좀 걱정이 이제 되는데요. 가보고 싶었는데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저 역시 걱정이 되는데 무엇보다 지역의 경제 역시 걱정입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을 때면 열리는 부안의 마실축제. 이웃의 마실 가듯 지역의 특색과 매력을 만끽하면서도 주민의 넉넉한 정과 인심도 나눌 수 있는 화합 축제입니다. 9년 전 처음 시작된 마실 축제는 도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될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5월에서 9월로 미뤄지더니 결국 취소됐습니다. 우회로 없는 결과에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를 팔고 그리고 그 고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대부분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빨리 우리 같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온라인 축제나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대안이 나올까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회의를 연 부안마실축제 재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방식도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주변으로 보이는 곳이 부안의 매창공원인데요. 야간 경관 프로그램인 별빛 마실만 3억 원을 들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축제의 명맥이 끊길 위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안군 담당 부서는 올해 책정된 축제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1월 29일 날 부안 마실축제 재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1년도 부안 마실축제는 취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마실축제에 관련된 축제 예산 약 10억 원 정도는 저희가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전 1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8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낸 부안 마실축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축제 방향이나 콘텐츠 개발 등의 전문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저희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남원시가 노인 복지 분야에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남원시 고령 인구는 지난 2020년 말 22,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 2008년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해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그 노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그 28%가 넘었어요. 네. 그 사람의 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노후가 행복한 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남원시는 먼저 총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남원 동부 노인복지관을 고죽동 일원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목욕권도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어르신 목욕권. 네. 근데 목욕권 사업을 과거에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제 제한을 두었는데 그런 거 없이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 어르신 목욕권을 다 이렇게 드리는 사업도 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이동이 어려워진 어르신들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 남원시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헬로 이슈토크 남원시장 편은 오는 11일 저녁 7시 1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시도 브리핑을 열고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읍시는 코로나19 상황 속 정읍 시민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 집단 면역을 이뤄낼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잇따른 연수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꾸준한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벤더 농원 등 시가 추진 중인 향기공화국 사업과 관련해선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오해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시정 설명회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해관계인의 그 의문점도 해소시킬 그런 책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고시에 지원한 친구 몰래 원서 접수를 취소한 20대 동창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동창인 B씨 아이디로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접속한 뒤 B씨의 임용고시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 목표 수지를 지금보다 1, 2단계 상향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내용인데요.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8명은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와 농식품부, 새만금 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보고를 듣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방안과 수질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6명 이상 의원들이 목표 수질 강화와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목표 수질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예전엔 담수화를 통해 농업용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게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었다면 시간이 흐른 지금은 요트나 물놀이 등 신수 활동이 중요해졌고 그만큼 높은 수질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새만금 수질 문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수질 개선 문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발 주체인 새만금 개발청은 수질 개선 문제는 환경부의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현행 관리 수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관계기관 사이에 이견차가 상당 부분 도출되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새만금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부는 지난해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 연구 용역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선
새만금 목표 수질 전환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되고 있어 2단계 대책에서 목표 수질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도심 공원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제 성산 전망대 통신사 기지국이 철거됩니다. 김제시는 교동에 있는 성산공원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인 기지국을 해당 통신사와의 협의 끝에 올해 안에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역사와 문화가 깃든 성산공원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시대 삽화 가운데 걸작으로 꼽히는 선운사 석시원료 목판 한 점이 도난된 지 30여 년 만에 고창으로 돌아옵니다. 문화재청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선운사 석시원료 목판 한 점 등 도난문화재 34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시원료 목판은 석가의 일대기를 글과 그림으로 새긴 것으로 임진왜란 당시 불타 없어졌지만 인조 때 다시 제작됐습니다. 동거남이 결혼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홧김에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51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목을 찔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고쳐주는 사업이 정읍에서 진행됩니다. 정읍시는 5일까지 읍면동으로부터 집수리 대상 가구를 접수받아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억 3,6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3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만 원씩 집수리 비용이 지원됩니다. 전북방송이 2021년 첫 번째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현철주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지난해 전북방송의 주요 보도 내용을 되짚어보고 올해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LG 헬로비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중 캠페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관심과 공감을 드러내며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부안마실영화관이 6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부안마실영화관은 재개관을 기념해 4일부터 이틀 동안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데요. 영화관 위탁을 맡긴 부안군과 운영사 측은 출입자 명부 작성과 좌석 띄어앉기 등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5도로 춥겠는데요. 낮 기온은 9도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에 1도, 한낮 12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순창과 임실이 영하 8도로 기온이 가장 낮겠고 남원 영하 7도, 그 밖의 다른 지역은 영하 5도 나타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에도 춥겠습니다. 비나 눈 소식은 없겠지만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전남과 경남 등지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전북도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확진자에 대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성은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 생각하시고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